안녕하세요. 직구하나 이태현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최고의 복층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집이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복층인데요. 복층 여러 가지를 중요시하는데 일단은 요 4층이 예를 들면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면적이 넓어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인 계단이 완만하고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뒤를 보시면 계단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쪽으로 계단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 원래 주방에 냉장고 들어갈 자리만 지금 훼손을 시키고 있지 방 쪽에서는 전혀 훼손되는 게 없이, 그렇다면 4층에는 이미 방이 3개가 확실히 나온다는 걸 영상을 보시지 않고도 이미 가늠을 하셨을 겁니다. 매우 좋습니다. 계단과 위에 복층의 층고, 그 다음에 테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복층을 볼 때는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계단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좋아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지역에서 궁동과 식사동을 아우르는 이 일산 동구 현장 내에서 복층에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집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면이 조금 더 넓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소파를 쓰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기 한 600 사이즈 정도, 600각짜리 타일 같은데 이게 지금 6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3600에다가 나머지 공간 따져보면 이것만 한 4m 정도 나오는 4인용 아닌 5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도 전혀 앞에 있는 TV하고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대끼지 않습니다. 아무 쪽이나 사용하셔도 돼요. 둘 다 단자들은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좀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일반 샤시 외에 앞쪽으로 루버 셔터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인데 이런 식의 이제 갤러리 창들이 하나 더 있으면 집의 가치라든지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또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4층에 여유 공간이 2개가 있는데 여유 공간 2개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위로 올라갔을 때 테라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미리 힌트 드리면서 한번 안방을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널찍하니 양창 구조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굳이 농을 두거나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베드만 널찍한 걸 두거나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저상형 베드로 해서 넓게 두더라도 전혀 떼굴떼굴 굴러다녀도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은 공간, 남향과 서양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볕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모습입니다. 위에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안방에는 장착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로 해서 환기가 잘 되게끔, 왜냐하면 바깥으로 환기창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해서 지금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을 우리 집에 농으로 딱 꾸며 쓰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안방 욕실 스마트합니다. 너무 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깥쪽으로 환기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시스템 행거 쪽에는 환기하는 게 없지만 욕실 쪽에 있으니까 그걸로 맞발을 합치는 구조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4층에 다용도 공간이 2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보실게요. 안방 옆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문을 닫으면 이렇게 바깥하고 연결이 되니까는 안에 목문이 아니라 PVC로 제작되어 있는 문이 있으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널찍함치 쓸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어떠세요? 뭐 짐을 적재한다든지 아니면 안방에 티테이블 두고 사용한다든지 했었을 때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공간에 대해서 목마름이 계셔서 복층을 찾는데 4층에도 좀 늘 만큼 넣고 복층에도 늘 만큼 넣고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좀 보셨고요. 저희 4층의 방들은 어떤지 한번 쭉 따라오실게요. 이렇게 해서 방 2칸하고 지금 욕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중간방 사이즈들 넉넉하게 들어와 있고 중간방에 따로 지금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방의 온도 조절기는 다 똑같이 방마다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욕실 쪽에는, 공용 욕실 쪽에는 샤워 부스가 따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방 이쪽도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구조로 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이 방의 특징은 이 바깥쪽에 다용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용도 공간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4층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만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복층 같은 경우는 나만의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더 꾸미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쪽으로 했을 때의 식탁 자리는 6인용 소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타일 하나가 600각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끝까지 본다 그러면 4개예요. 그럼 이게 2m가 넘습니다. 6인용 소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소파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쪽으로는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릇들이 많으시거나 수납 공간을 더 넉넉하게 필요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밑에도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바의 모양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토스터기라든지 커피 메이커라든지 등등등등 요 옆에다가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충분합니다. 요 뒤편 쪽도 아주 멋있죠? 이런 식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환기구어,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거지할 때는 같이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들어가시면서, 뒤쪽으로는 또다시 공간들이 전부 다 수납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재미있는 건 환기창 하나가 더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뭐 제 생각에는 필요 없으면은 닫아두고 짐을 적게도 되고, 저것도 여는 게 두 군데를 다 열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떼내고 여기다가는 예쁜 것들을 비치하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 쪽에 있는 게 내부 테라스 널찍한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안쪽에 쓰는 다용도실, 저희가 이제 베란다라고 많이 부르는, 원래는 여기 바뀐 건데 요 공간, 그러니까 냉장고 자리가 식탁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 냉장고 자리를 요 하나, 두 개 정도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끝자락으로 오게 되면은 세탁기 자리가 수전들이 놓여 있으니 이쪽에다 세탁기와 건조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빨래를 말리기에는 상부에 건조대를, 근데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말리고 있다 그러면 아까 보였던 안방 쪽에 티테이블이 있는데 길이가 넓기 때문에 그쪽을 건조의 공간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웬만하신 분들이 요즘 이제 건조대를 사용하시니까 이 공간 안에서라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도시가스 빵빵하니 잘 나오니까 활용해서 취사도 난방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제가 이제 복층을 소개하면서 이제 계단이 완만하다 소개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완만한 계단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어떠신가요? 완만한 계단을 스스럼 없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복층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보셨으니까 위에 층고가 어떤지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거실 공간으로 쭉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이제 180이니까 180으로부터 언제 어디가 걸리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 사선이 쳐져 있는 요 밑자락 같은 경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만의 가구를 짜서 비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키높이로 해서 책장을 짠다든지 하면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쓸모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더 작거나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재미삼아서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하나가 펼쳐지고 오른편으로 방이 하나, 큼직한 방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 집 같은 경우는 복층 거실을 뺀다 그러면 방이 4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 구성이 저쪽보다는 경사도를 좀 완만히 뒀어요. 끝자락에서 좀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큽니다. 높고, 그래서 걸리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서 넓은 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하나가 복층에는 존재를 하고 있고, 재미있는 건 테라스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커요. 한번 볼게요. 안방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와, 겁나 큽니다. 쭉 전경 한번 담아보시면 저기 동국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쭉 연결되고 있는 저 산이 지금 이제 저 고봉산인데요. 쭉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하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 주변 전경으로부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로 연결이 됩니다. 통상범위라면 저거 하나만으로 끝나실 건데 저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와, 쟤는 조금 더 직사각형에 가까웠다면 얘는 쟤보다 좀 정사각에 가까운데요? 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대형 텐트 하나 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옆집 세대하고도 부대낄 일이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좀 쓰고, 위아래 합쳐서 60평이 된다 보셨을 때 테라스가 이 집보다 큰 집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복층 테라스 최고 큰 집, 식사동, 탑클라우드 자녀 세대입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가 최고의 현장이라는 거. 현재 이 지역의 복층 시세들은 전부 다 4억대를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4억 미만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4층과 복층 테라스와 내부 테라스와 다용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고 적재해야 되고 활용도를 높일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근데 가격은 좀 저렴해야 된다면 이 집을 꼭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구 하나 이태현 대표였습니다.